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국제 공동 개발에 본격적인 사업 관리 중심축이 될 공동사업관리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경기 부양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신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2017 국방 중소기업 지원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 전반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국제 공동사업의 중심축이 될 공동사업관리실이 한국항공우주 산업에 개소했습니다. 보도에 노현지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월 8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사업관리실 개소식을 열고 양국 간 국제 공동개발의 본격적인 사업관리 추진을 알렸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킬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핵심 사업이자 미래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국제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세계 최고의 중형급 전투기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바로 오늘 공동사업관리실 개소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국방부, 한국항공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사무차관이 함께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식을 진행하며 양국 공동사업관리실을 개소했습니다. KF-X 체계개발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국제 공동개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7일 한국항공과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체결해 현재 인도네시아 참여업체가 파견되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공동사업관리실은 양국 간 실장을 중심으로 각각 8명씩 구성돼 사업 진행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업 영향성 검토 및 협의 등 의견을 조율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2월 8일부터 운영하게 될 공동사업관리실은 이러한 공동개발 사업 진행 중 한인리 간의 관심사항 및 현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사업관리실 개소를 통해 한인리 정부는 양국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사업관리실이 KF-X와 IF-X 공동개발에 있어 구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원활한 조율과 협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 단순한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인 KF-X 사업이 이번 공동사업관리실 개소를 시작으로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위사업 조기 진행의 일환으로 고속상륙정 2차 산업이 조기에 착수됩니다. 보도에 김다한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침체된 국내 조선업계의 경기 부양을 위해 기존에 계획됐던 주요 사업의 조기 추진을 검토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속상륙정 2차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회의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개최했습니다. 수주 절벽에 가로막혀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여 앞당겨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6년 추가 경정 예산 65억 원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을 한진중공업과 1,500억 원에 계약했는데요. 이에 2월 9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고속상륙정 2차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착수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7년에 계약해 2021년 이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조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반영, 인도 계획을 1년 이상 앞당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고속상륙정 2척을 2020년에 대형 수송함 후속함과 동시에 해군으로 인도할 예정으로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이 전력화되면 해군은 원활한 원거리 고속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 업계는 수년간 이어오는 불황에 건조 물량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방위사업청의 함정건조 조기 발주는 조선소 및 관련 협력 업체에 있어서 가뭄의 담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소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그리고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조선소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 사업의 조기 착수가 가능했던 것은 방사청이 조선업계 불황 극복을 돕고자 추가 경정 예산을 요청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부산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의 조기 추진은 조선업계의 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더 빨리 전략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해군 상륙작전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돼서 방산업과 조선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방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새롭게 방위산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중소기업을 위한 국방 중소기업 지원 합동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다한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월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일반 중소기업 등 2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 국방 중소기업 지원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5번째를 맡고 있는 국방 중소기업 지원 합동설명회는 정보력이 취약한 국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마련되는데요. 올해 역시 각 분야별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등 8개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 민수 분야 통합 정책 설명회로 진행됐는데요. 방위사업청은 국방 벤처,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 해외 방산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한 2017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로 손꼽히는 방산 수출 추진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종합 설명과 함께 국제 입찰 참가 방법, 전략물자 수출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져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책을 종합 제공하는 2017 방위산업 지원제도 안내서를 설명회와 함께 발간 배부하여 기업들이 방위산업 정책과 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방위산업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능력 및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국내 최초 개발 항공 유도 무기인 한국형 유도 폭탄에 적의 GPS 교란 대비 군사용 GPS를 장착하는 개조 시험이 2016년 4월에 야전 운용 시험이 올해 1월에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18년까지 우리 군에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전장에서의 GPS 교란에 대한 보다 효과적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물론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임무 수행 또한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수출 전망도 한층 밝아지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정부 과천청사로 이전한 방위사업청은 과천 시민들의 청사 이전에 대한 기대 부응과 침체된 외식업계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2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을 외식의 날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로써 과팀별 소통 및 화합의 기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청사 인근 지역의 현황과 정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방사청과 과천시가 함께 협력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기술품지로는 제4기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을 2월 6일부터 모집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식품 제조업체 합동위생점검 참관, 군급식 요리대회 심사위원 참여, 군급식 제도 및 정책 설명회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군 급식 실태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올해에는 활동 영역이 피복 분야까지 시범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 다파이 미디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내일 신문 2월 1일자로 보도된 정재민 판사 방위사업청 팀장으로 변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동안 군납 관련 사건을 맡아 국방비의 공정하고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고 질 높은 군급식 제공의 중요성을 주장해 명성을 얻은 의정부지법 정재민 판사가 법복을 벗고 2월 9일자로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원가검증팀은 잠수함, 비행기 등이 업체가 제시한 원가가 맞는지 실사를 통해 검증해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서 법관 출신인 정재민 팀장이 맡아 그 활약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정재민 팀장은 낯선 분야와 조직에 전례 없이 뛰어드는 것이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두렵지만 열심히 노력해 반드시 국익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파이 미디어였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러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국가 방위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협에 대비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 방위가 아닐까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업 조기 추진과 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 또한 방위 사업의 역할이자 의미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선두에 서 있는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노력들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방위사업청의 다파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